그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가끔 그 공동담보로 해서 네네. 지금 우리 이 물건처럼 개별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뭐 신도시의 분양 상가 같은 경우 네. 가끔 이런 사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층인데도 불구하고 네. 101호부터 115호까지 싹 다 경매로 나왔어요. 네네, 맞습니다. 지금 최저가가 물번 10번은 2억 3,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감정가 대비 34%. 이 정도면은 뭐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시나요? 우선 이제 뭐 분양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중요한 건 이 금액에 저희가 상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. 네. 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차의 최저가 정도가 그냥 적정한 이 상가의 가치 아닌가. 그럼 평당 월세 얼마 정도 맞추시나요?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평당 10만 원. 평당 해서 10만 원? 뭐 지금 물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8.2평이니까 뭐 대충 100만 원 80만 정도 원, 잘 잘하면 받으면 100만 원 정도. 못 받으면 80만 원 정도. 그렇죠. 한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. 1000에 100. 네. 그러면 이번에 뭔가 단독으로 최저가로 네. 낙찰받는 그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. 또 그냥 아니면은 미끄러져서 이제 또 유찰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억 5천대로 떨어지니까 네. 그때는 진짜 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때쯤,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상가 투자로서 네.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갖출 수 있는 금액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이런 거 그냥 그 입찰 볼 때 그냥 갑자기 네. 문득 생각난 건데 전략적으로 전체 다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금 낮춰서 네. 싹 다 들어가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이쪽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네. 흘러내려가는 뭐 5번, 6번을 내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는다. 그렇죠. 뭐 그런 전략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그냥 아파트처럼 주택이 아닌 이상 소유권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다. 네. 보통 이런데 그 분양가 얼마 정도 합니까? 보통 이제 신도시 1층 상가가 뭐 네. 8평에서 한 10평 요 사이로 분양을 하는데, 네. 그런 게 이제 도로변에 노출이 된다. 그러면 이제 뭐 한 10억 정도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, 뭐 내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네. 금액의 한 80% 네. 이렇게 해갖고, 원래는 이제 조금 그것도 비싼 금액인 거죠. 음, 지금 저희가 한 15개 호실 되는 거니까 뭐 10억씩 15개면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로는 한 150억 정도 가지 그쵸.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그걸 보고 대출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이제 파산 또는 뭐 소유권이 양도되면서 네. 금액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맞춰져요? 아까 그 경매 말고 네. 일반 시장에서는 분양받은 10억짜리 상가가 네. 결국은 어느 정도로 이제 낮춰져서 이제 안정화됩니까? 그것도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쉽게 생각했을 때는 뭐 가장 확실한 결론은 분양가만큼의 값은 절대 못한다라는 거는 정확한 결론이고. 아, 지역별로 좀 뭐 그렇죠. 다르지만 다르지만 일단 분양가만큼은 보통은 이제 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,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할 때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네.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지만, 실제로는 그 값의 이제 절반 이하에서 월세가 대부분 세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150이라든지 100에서 150 150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. 그러면 사이에서. 거래 금액도 뭐 한 4억대로 막 또 그렇죠. 확 내려오겠네요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도 지치니까 금액이 내려오게 되는 거고, 거의 이제 절반 이하로 내려가야 이제 좀 매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이상님, 그러면 네. 이 정보지 가지고 네.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알겠습니다. 현장 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. 네. 알겠습니다. 커피는 다 먹고 가야죠. 가야죠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상권이 있는 그 위치를 보니까 네. 그 이상님 그 온라인 맵에서는 막상 그 동탄역에서 네. 인접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. 그 보행자 거리로 갈 수 있는 위치예요? 그거는 이제 좀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보행으로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인데, 이게 맵을 보시면 굉장히 가깝잖아요. 네. 근데 이 도로가 사실은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. 이 도보권으로는 이동이 불가하고 뺑 네. 돌아서 네. 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는데, 네. 이제는 이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개통이라는 의미는 경부선이 이제 단절돼 있다가 네네. 경부선이 이제 지하화되고 다 덮여서 네.
예, 이제 그 위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 이제 개통된 거죠?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개통이 돼서 지금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. 그래서 한 3, 4개월 전에 이제 도로가 뚫린 거라서 지금 이 상가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동탄역과의 거리에 대한 혜택을 네. 누리지 못했고, 네.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에 대한 혜택이 조금 기대가 되니까 뭐 미래 가치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동성이 붙으면서 네. 습관화가 좀 이제 굳어지면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길 아니에요? 지금 요 도로에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절로 가면 이제는 개통이 됐다는 거죠. 그렇죠. 이 길에 따라서 쭉 5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바로 동탄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. 우리 목적물도 이 인도 따라서 맞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저 전방에 있는 그렇죠. 거고. 저 바로 앞에 있는 상가니까. 그러면 이쪽 라인은 네. 후면이나 측면보다는 네. 입지가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.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배우 세대랑 동선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뒤에 이면보다는 네. 아무튼 저희 동선이 역으로 가는 메인 동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건물이 그 경매로 나온 목적물이고 여기 지금 113호부터 네. 그 다 물번 뭐 1번부터 15번까지 아니겠습니까? 네네 맞습니다. 내측에 상가도 한 4구자 있었고 네. 예, 그 배치도를 보면 나오죠? 네네. 스타벅스 끼고 저 측면에도 쭉 다 경매가 나온 거고. 나와 있고. 근데 저는 그 막연히 생각했을 때 네. 이 일대가 네네. 과거에는 그 이제 저기 개통이 되기 전이니까 네. 뭔가 여기가 고립돼서 좀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네. 유동성이 떨어져서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네네. 그래도 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나쁘지는 않네요 분위기가. 아, 그렇죠. 이 시간대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인 이유가 뭐냐면 네, 우선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가 2000세대 네,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빼고 요 아파트 건너편에 삼성전자가 통으로 쓰고 있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딱 요 시간대에 이제 직장인들이 아, 이 도로에 마침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점심시간이라서. 네, 예. 그런 시간대입니다. 네. 주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여기 이웃 주민들 그냥 생활 상권으로서 네. 뭐 학원, 병원, 뭐 음식점, 카페 이 지역이 침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. 정보지를 보고 왔는데 네네. 막상 나쁘지 않은 예, 지금 뭐 구자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한 구자가 한 기 호실이 한 8평대 정도 되니까 현재 그 경매 최저가는 2억 3천. 네. 경매 최저가로 잘만 받는다든지 또는 한번 유찰됐을 때 더 네. 좋은 가격으로 이거를 매입하면은 임대 잘 맞춰서 이제 임대 사업자로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스타벅스도 있고 스타벅스 이용자가 또 우리 고객이 되기도 하고 네. 이 대로변 위치가 일단 가장 상급지인 것 같고 그렇죠. 그다음 측면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? 지금 저기 이 두 칸은 네. 한 번에 낙찰을 받아서 네. 터서 한 15평 정도, 한 네네. 16평 정도 큰 음식점으로 사용해도 또 괜찮을 것 같죠? 그렇죠. 아무래도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직원들도 많이 있고 네. 현재 이제 공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. 식당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뭐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. 이쪽은 뭐 이 목재 데크가 네. 앞마당으로서 또 장점도 되고 네. 날씨가 좋은 날 일로 쭉 다 경매가 나온 건데 어떻게 세입자가 다 지금 있네요 여기도. 네. 지금 보면 다 식당으로 영업 중인 걸로 보이고.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임대료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. 네. 아마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임대료가 조금 내려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정보지에 나와 있는 임대료보다는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가끔 그 공동담보로 해서 네네. 지금 우리 이 물번처럼 개별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게 이제 담보 하나만 제공하는 게 담보의 가치가 약하니까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본인의 부동산 이것저것 다 같이 네. 합해가지고 한 번에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뭐 신도시의 분양 상가 같은 경우 네. 가끔 이런 사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시행사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시행사에서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랑 시행사랑 그냥 표면적인 그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. 지금 여기가 15개 호실이니까 네. 호실당 뭐 10억만 체결해도 계약을 체결해도 150억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내가 150억짜리 상가를 매입하는데 분양 잔금으로 우리 그 정보지에 보면은 농협이 1순위, 2순위, 채권 최고액 60억씩 있잖아요. 그러면은 원금은 50억, 100억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
150억 상가 매입하는데 공동담보 제공하고 네. 100억 정도는 대출로 당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잠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끔 볼 수 있죠. 네네.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별해서 과연 뭐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지. 네. 근데 사실 뭐 분양가라는 게 요즘에는 네. 거품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많죠. 네.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그 한 개의 호실의 분양가도 네.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역시나 그러니까 이 경매에서도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가가 다 2억대로 떨어진 것도 네. 뭐 전반적인 뭐 경기 침체인 이유도 있겠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거죠. 그렇죠. 현실적인 그 임대 수익률 대비 맞습니다. 금리도 여전히 세고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경매 목적물이 스타벅스 우측에 있는 저 구좌는 워낙 대로변 위치가 좋아서 좋은 거고, 지금 이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라인이 그 좋은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 영상이라서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,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쪽이 더 관심이 가거든요. 앞으로 이 지역은 네. 더 침체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침체될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할 메리트는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물건 뭐 잘 관심을 가지셨다가 좋은 기회가 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낙찰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150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50 좀 안 되나? 150 힘들 수도 있어요. 그 2억에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2억에 2억 정도면은 유찰되면 한번 괜찮긴 검토해봐야 하네요. 되겠다. 네. 한번 최저가 정도면은 그래도 손해 보는 금액은 아닙니다. 그렇지, 내 옆집 이웃은 뭐 10억에 막 매입하고 그랬는데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왜 네. 최초에 그 신도시 상가 뭐 그렇게 거품이다 하는데 네네. 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예요? 사람들은 10억, 10억? 이게 보통은 이 분양받는 분들이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어른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이게 소득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월세라도 좀 받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는 건데,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10억 정도 넣으면은 뭐 한 300에서 350은 받는다. 네. 그러면은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, 실제로는 이게 8평짜리 상가에서 350을 어떻게 저희가 맞출 수 있겠어요. 이게 임차인도 그런 매출이 안 나고. 그 과장 광고 같은 게 네. 그 동탄역 뭐 저런 거를 뭐 연계해서 그렇죠. 막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말하자면 이게 이 당시 분양할 때 여기 삼성전자 들어와 있다. 네. 그리고 동탄역 네. 좋아진다. 네. GTX가 개통 전이었으니까 뭐 네. GTX 개통한다. 여기 도로도 뚫린다. 뭐 이런 음.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광고를 미래 하다 보니까 가치가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분양을 싹 다. 그렇죠. 근데 뭐 저 동탄역 네. GTX A가 뭐 수서역까지 네.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린다. 네네. 15분이면 뭐 이제 출퇴근 가능하다. 네.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5분이면 가능하다. 그렇죠. 출퇴근 15분. 그러면은 9시 출근이면 여기 집에서 8시 45분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으니까. 예,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맞습니다. 예.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. 그렇죠. 근데 단순히 그냥 숫자로 15분 그거에 현혹돼서 와, 여기 진짜 상권 살아나겠다. 그렇죠. 이제 딱 덜컥 분양을 받는다는 거죠. 조심하셔야 됩니다, 정말.